헐리우드 최고 스타였던 베로니카 레이크의 조현병과 비극적인 라이프. 베로니카 레이크는 1941년 영화 속에서 신비로운 헤어스타일로 스타가 되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불행한 사고와 더불어 불안한 인격으로 인해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었지만 무일푼으로 사라진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로니카 레이크는 1919년 11월 14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콘스탄스 오켈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집에 있는 날이 드물 정도로 바쁘게 지냈는데요. 미국 유조선을 타고 2등 항해사로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다 1932년 필라델피아 근처 델라웨어 강에서 유조선 폭발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은 그녀 엄마는 다음에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던 사파가 킹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베로니카 가족은 결핵치료센터가 있는 뉴욕의 사라낙 호수로 이사했습니다. 킨이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 모녀는 시설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있는 가톨릭 기숙학교에 다녔습니다. 베로니카는 훗날 다 자란 키가 150cm가 넘지 않은 작은 키라서 별명이 타인이었지만 인근에서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지역 미인 대회에서 우승도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황망하게 사망하고 의붓아버지는 폐결핵을 앓고 있던 위태로운 환경 때문인지 그녀는 어릴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치료에 전념하기보다 연기학원에 등록시켰습니다. 물론 그녀의 출중한 미모가 생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속셈도 있었고요. 그렇게 1938년 베로니카는 엑스트라를 시작으로 출발하여 1941년 그녀는 영화 속 실수로 늘어뜨린 헤어스타일로 인해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이트클럽의 소녀 여가수 역을 맡은 그녀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소속사가 그녀를 작정하고 띄워주며 차가운 호수를 연상케 하는 레이크로 성까지 바꿔주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정신 상태는 명성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조현병과 더불어 그녀는 자신을 셀프 드라마타이징하는 일종의 전청조 놀이를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데뷔 초기에 자신이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 의대생으로 1년을 다녔다고 하였으며 스타가 된 후에도 자신은 연기를 지속할 생각이 없으며 곧 학교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맥길 총장에게 사과하였지만 거짓말하는 습관에 반성 없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피카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깍꿍하는 놀이의 별명을 얻게 된 그녀의 빼꼼 헤어스타일은 남녀 모두에게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당시 국민 헤어스타일이 될 정도로 여성들이 많이 따라하였는데요. 전쟁 중이라 군수공장에서 조리비를 하는 여공들이 빼꼼 헤어스타일을 하는 통에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어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우먼파워위원회에서 니마 그 머리를 하지 말아주오라고 지령이 내려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1942년에는 그녀의 대표적인 영화 설리반 여행에서 톰보이 스타일로 나와 명실공히 톱스타 자리를 구축했고요. 1944년에는 최고로 인기 있던 배우 앨런 레드와 함께 주연을 맡으면서 새로운 로맨틱 영화 커플로 안착하였습니다. 앨런 레드는 실제 키가 165cm도 안 되는 단신이었는데 키가 작은 베로니카하고 밸런스도 잘 맞아서 둘은 7편의 영화를 더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미지를 비슷하게 소진하는 바람에 곧 대중들이 식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녀의 인성과 태도에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는 1940년 그녀가 유명해지기 직전 자신보다 14살이 많은 영화 세트 감독과 결혼하였는데요. 1942년 설리반 여행을 찍을 당시 임신 6개월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감독에게 숨기고 촬영하여 감독이 엄청 빡친 일화는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촬영장에서 그녀는 금쪽이 수준의 제멋대로 근성이 심했는데요. 아마도 이는 그녀의 조현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탓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녀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영화 배우 일이 체질상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처음 몇 년 동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대인관계와 씨름했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나쁜 평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들도 그녀를 캐스팅하기를 망설였고 주연 남자 배우들도 그녀를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그녀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나름 이유는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 데뷔할 때 그녀는 미성숙해 보일 정도로 작은 키를 지닌 것도 있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17살이었기에 아역 배우도 성인 배우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으로 인해 본인도 타인도 모호한 태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화 바닥에서 주춤거리다 신경질만 늘은 것입니다. 그런데다 1943년 말 그녀는 둘째 아이 임신 중 촬영장에서 조명 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조산하였고 갓 태어난 그의 아들 앤서니는 일주일 뒤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로 인한 상심으로 괴로워했고 몇 주 뒤에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점점 더 정신이 불안해졌고 과도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음주 탓인지 촬영장에서 늦는 일도 빈번했고 스태프들의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첫 남편과 이혼한 다음 해인 1944년에 어린 나이에 눈을 다쳐 외눈박이가 된 영화감독 안드레 드토스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의 남편은 아직 흥행작이 없어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그러한 무력감으로 베로니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망해가는 소속사와 함께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이미지가 구겨지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남편은 돈을 버는 아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 미카엘에 이어 둘째 딸 다이애나가 태어나기 며칠 전 그녀의 엄마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주기로 한 부양비를 안 준다며 불효막심하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1951년 부부는 파산 선고를 했고 국세청은 밀린 세금으로 그들의 집을 압류하였고 그녀는 에라 모르겠다며 남편과 새 아이를 버리고 홀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이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3년 후 그녀는 세 번째 결혼을 했으나 몇 년 후 헤어졌고 이후로 뉴욕의 값싼 호텔들을 전전하면서 문란하고 위법한 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베로니카는 대중에게 완전히 잊힌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962년 뉴욕 포스트지 기자가 우연히 베로니카 레이크가 맨하탄의 호텔 칵테일 라운지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 만나 얘기하는 것이 좋아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녀의 팬들은 그녀가 궁핍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모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로니카는 이것은 자존심 문제라면서 돈을 받지 않는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아주 몰락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기는 월세 $190를 내고 산다며 그것은 파산하기에는 먼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모습은 40대가 70살도 넘어 보일 정도로 썩은 치아에 씻지 않은 머리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으로 엉망진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연인이기도 했던 말론 브란도는 그녀 소식을 듣자 사람을 통해 억소리 나는 수표를 건넸지만 그녀는 그것을 액자에 걸어놓고 내가 한때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라면서 자랑하는 용도로만 썼고 현금으로 바꿔 쓰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녀는 잠깐 주목을 받아 텔레비전 등에 출연하면서 일도 하고 몇 년 동안 바하마에 머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969년에는 자서전을 출간하였는데요. 책에는 그녀의 리즈 시절 선박왕 오나시스를 비롯하여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 등과의 로맨스를 자랑하기도 하였고요. 자식들을 버리고 그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연기 세계로 밀어넣었다는 원망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이 낫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편집증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자신에게 FBI 요원들이 따라다니며 그녀의 전화선을 두드린다고 친구에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배우로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명성도 회복하지 못했던 그녀는 1973년 미국 버몬트를 여행하던 중 복통을 호소하며 지역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녀는 간경변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6월 26일 벌링턴에 있는 버몬트 의료센터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합병증인 급성 간염과 신부전은 물론 극심한 편집증으로 인해 7월 7일 50세의 나이에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